안녕하세요, 김유대입니다. 자, 저희 2단원 이제 정책론, 그 다음에 테마 5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언제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막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이제 합격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행정사, 우리 행복인님들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는데 끝까지 포기만 하면 합격까지 갈 수 있다. 자, 우리 테마 이제 5 정책에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서 한번 우리 이단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만 가볍게 건드리고 갈게요.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정책이 뭐다? 정책이라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실업 정책은 뭐예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노동 정책은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책,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목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수단도 나옵니다. 수단도 우리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뭐 실질적 수단 이런 거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살라모네 견해를 좀 많이 보는 거죠. 우리 직접성이 높은지 낮은지 강제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소대제보공경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대상 집단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책의 유형이에요. 유형. 여러분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한다? 캐롤 앤 스틱 당근이냐 채찍이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로이부터 로이 폐구 규제 그 다음에 다시 배경 보제 리플리 플링글리 오케이 알몬드 파우에 알상추 솔리스베리 자율 규제 이런 유형을 배웁니다. 보통 이 유형에서 한 문제가 잘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본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책을 에 대한 의제 설정을 하죠. 의제가 뭐냐? 논의할 문제로 딱 삼아 봅니다. 의제로 삼은 다음에 이건 한번 해결해 보자. 논의할 문제로 삼은 다음에는 이제 예측 및 분석을 하죠. 예측 및 분석을 합니다. 대안들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를 결정하죠. 정책을 결정합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뭘 한다?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고요. 다 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평가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병 고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 고치는 거랑 나라의 문제, 병을 고치는 거랑 우리 몸의 병을 고치는 거랑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나 지금 몸에 좀 안 좋은 거 이거 한번 고쳐 보겠어. 그거 이제 의제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수술을 한다, 약을 먹는다, 여러 가지. 이것들을 예측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결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집행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이 맞냐? 그러면 계속 먹는 거고 안 맞으면 다시 또 딴 걸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제 설정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막 배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동원형, 내부 접근형, 그 다음에 굳히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사이먼과 이스턴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포자, 그 다음에 정책의 창, 그 다음에 이슈 관심주의 등등등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엘리트론 배웠습니다. 이건 정치학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다원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 배웠습니다. 신다원주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정부 모형 배웠습니다. 이슈 네트워크 배웠습니다. 정책 공동체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네트워크이죠.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배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분석, 비용 편익 분석, 그 다음에 요거랑 비용 효과 분석, 요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예견하고 투사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추측 배웠습니다. 델파이, 정책 델파이 등등등등 배웠습니다. 집행을 또 배우는 거죠. 집행. 일단 개인 차원의 집행. 1번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 2번 점증 모형, 회사 모형, 만족 모형, 3번 점증 모형, 4번 혼합 탐사 모형, 5번 최종 모형. 요거 배웠죠.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집단은 여러분 우리 오케이 회사 모형,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네틱스, 앨리슨, 쓰레기통 모형, 정책 딜레마까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배우는 거죠. 하향식, 상향식, 그 다음에 혼합
통합 모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자 유형의 고지협재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정책 결정이 중요해요. 집행은 아무나 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날 세상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평가를 가죠.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 타당성, 구성 타당성, 정책 학습 이런 내용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유지 승계 이런 거 배운다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싹 배우면 이제 몇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큰 틀을 잡으시고 또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럼 챕터 5부터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의 유형입니다. 정책의 유형. 자, 여러분 일단 이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당근과 채찍, 캐럿 앤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갑니다. 분배죠. 나눠주는 겁니다. 당근입니다. 규제, 패는 겁니다. 나눠줍니다. 팹니다. 나눠줍니다. 얘는 보세요. 규제를 상세히 나눴죠. 나눠줍니다. 여러분 규제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개가 메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이 같은 경우는 구성정책하고 재분배정책을 말했고 알상추, 알몬드 파워를 뭐라고요? 상징과 추출, 알상추, 다시 뭘 보제이? 배경 보제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 근데 여기서는 출제가 뭐가 될까요? 요걸 됩니다. 왜? 규제를 세부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솔리스 베이는 무슨 규제 정책? 자율규제. 학문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기존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게 바로 학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국 규제, 배군의 틀을 낮게 규제하자, 알몬드 파워의 알상추, 다시 뭘 보제? 배경 보제. 솔리스 베이 자율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로이 한번 볼게요. 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력이 개별이냐 전체냐, 그 다음에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이제 배구 규제로 나누는데 단점은 포괄성이 없다, 배타성이 없다, 이런 단점을 좀 먹는 거예요. 근데 로이가 왜 대단한 줄 아세요? 보통은 정책 유형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자, 보통은 로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책 과정에 따라서 오케이? 이제 정책에 달라진다, 정책이 달라진다 이렇게 봤는데 로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생각을 다시 해봐, 무슨 그런 소리야, 정책 유형에 따라서 결정이나 집행 유형 과정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달라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정책 과정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본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자, 피자를 나눠 먹어라. 저 형이랑 저가 있는데 저 형이 저보다 피자를 좋아해요. 저 형은 한 3조각 먹고 제가 한 2조각 먹거든요. 그냥 또 다시 엄마가 형 3개 먹고 제 2개 먹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용돈 모아서 막 이제 입을 옷을 딱 샀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 이거 형아 줘라, 희야 줘라, 그럼 내가 엄마 하지 마막 이럴 겁니다. 엄마가 주고 나고 가서 뺏어 와야죠. 이게 유형에 따라서 분배냐 재분배냐 여기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로이가 잘 나오는 거예요, 정책에서는. 자, 로이는 한번 보세요. 우리 분배 정책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분배 정책은 나눠주는 거죠. 분배 정책은 나눠준다. 서비스 분배, 개별적 영향 조정. 그리고 항상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나눠줄 때는 포크배럴 로롤링이 발생합니다. 철의 삼각 외워두시면 돼요. 담합하고 그걸 먹으려고 막 싸움 나타요. 포크배럴, 포크 고기를 가지고 배럴 전쟁을 한다. 막 서로 먹으려고 구유통 정치라고 합니다. 로롤링은 담합. 그러니까 이거야. 피자 오면 야 내가 탁탁탁 시선을 끌게, 네가 가져와서 나랑 나눠 먹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철의 삼각 하위 정보봉이 또 만들어져요. 먹을 게 있어야지 뭉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거는 자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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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2조.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싸우는 거예요. 비영합 게임. 로이가 말하는 분배는 비영합 게임. 그리고 능률수 효과성 보통 SOC 이런 거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회가 주도하는 거고요. 규제는 하지마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약과 억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타협, 다원주의 정치,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왜냐면 규제는 법이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거든. 불공정 거래 규제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이익 집단이 막 서로 막 요구를 하죠. 재분배입니다. 뺏어서 주는 거예요. 이존소득입니다. 영합 게임, 제로, 그러니까 제로섬, 그러니까 뺏어서 주는 거예요. 계급 대립,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수익적 형평성, 다른 것을 다르게 누진세, 사회보장 정책, 엘리트들이 결정해. 위에서 보통 대통령이 결정해요.
그다음에 구성정책은요, 체제 구조 유형,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이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협상, 타협, 정치적 적합성, 선거구 조정 이런 거다. 정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러이 배구를 규제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바로 문제부터 한번 갑니다. 자, 꼭 알아야 할 기출문장부터 먼저 한번 갈게요. 러이의 정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러이 배구의 틀을 낮게 규제하자. 배구를 낮게 규제하자. 배구 규제. 배구 규제.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비읍.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자율 규제는 솔리스베리 되겠군요. 솔리스베리. 보정은 배경포제, 리플리 플랭클리 되겠습니다. 리플리 플랭클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갑니다. 자, 리플리 플랭클리의 경쟁적 규제 정책은 배분 정책과 규정책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오케이, 요거 보세요. 요게 옳은 것이고요. 좀 어려운 선지인데 한번 보실래요? 경쟁적 규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항공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방송, 주파수, 방송국, 방송. 우리 종편 같은 거 딸 때 어마어마했죠? 항공노선도 돈 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경쟁합니다. 서로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럼 너 해. 너 하는 대신에 잠깐 보자. 너 해라. 노선 줄게. 노선은 주는데 그 대신에 우리 여기서 만약 수익의 20%는 만약에 우주항공 발전에 돈을 써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라고 해줬죠. 그러면 이제 배분정책, 분배정책입니다. 반대로 규제정책이에요. 어디에는 돈을 내. 오케이? 아니면 뭐는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경쟁 규제는 분배정책이자 규제정책.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로이 같은 경우는 배분정책이자 규제정책을 두 개 같이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타성이 없다라고 로이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리플리 프랭클리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한다. 노. 보호적은 사회적 규제랑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비자, 근로자, 환경 약자인데 보호적 규제는 자,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를 규제하죠. 소수를.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우리 기업들 전 소비자는 많잖아요. 늘잖아. 그것도 기업들 조심해. 이거 하지 마. 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를 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이의 주장하는 배분 정책은 가장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 노. 계급 대립이란 말이 나오면 한 글자만 넣으면 되죠. 무슨 정책? 재분배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로이의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 비용자 간의 갈등이 없다. 아니죠.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뺏어주는가? 갑니다. 여러분, 원래 분배 정책 같은 경우 갑니다. 알몬드 파우엘은 정책은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노. 알상추는 배분, 규제, 그 다음에 상징과 추출.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으로 분류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X로 한번 가볼까요?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자, 분배 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나눠주는 거죠. 맞네요. 지원이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맞네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재분배 정책이에요. 사회보장 들어가면 무조건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정책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재분배 정책.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규제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뭐라고요? 사회계급적 이데올로기. 자, 재분배 정책, 노. 뭐라고 하냐면요. 바뀌었어요. 재분배 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기 때문에 규제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릴 때 엄마가 통금 시간을 정하는 게 더 빡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물 같은 경우를 뺏어서 사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새로운 구두 같은 걸 사놨는데 이걸 뺏어서 만약에 동생 줄 때가 더 빡쳤어요. 뺏어서 줄 때가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 더 열받아요. 오케이? 갈등이 더 심해요. 자,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는 재분배 정책에 속한다. 맞습니다. 누진세 뭐라고요? 재분배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가볼게요.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중에 무슨 정책은 로그롤링 포크배럴 하이 정부 끝났죠. 로그롤링 포크배럴 하이 정부 이거는 뭐예요? 분배 정책, 배분 정책. 분배라고 해도 되고 배분해도 돼요. 로그롤링 담합입니다. 포크 고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서로 먹으려고 구유통 정치. 그러면 분배 정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국유지 불화 정책은 또 나눠준 거죠. 불화죠, 불화. 불화 나눠준다. 로이가 말하는 무슨 정책이다? 분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배 정책. 자,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대립적? 계급 대립적이에요. 계급 이데올로기죠.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여섯 번째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이런 내용들 배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게요. 우리 조금만 내리고 오케이 이런 내용 배웠는데 한번 보세요. 자,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인데 개인은 합리 모형 있고 만족 모형, 점증 모형 1 더하기 3은 혼합 탐사 모형 그 다음에 최적 모형 그 다음에 우리 집단 차원의 회사 모형, 스레이튼 모형, 앨리스 모형, 사이버네틱스, 딜레마 모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합리 모형은 이제 우리 명절 같은데 엄마가 아들아 사과 큰 거 사와라 사과 이렇게 예쁜 거 큰 거 사오래요. 아시겠습니까? 합리 모형은 어떻게 해요? 이마트에 가니까 10박스가 있어요. 10박스가 있습니다. 10박스 이 10박스를 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쫙 깔고 그 중에 제일 큰 걸 고르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경작적 접근이죠. 단점은 뭐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완전한 경작적 접근이니까 완전한 합리성이죠. 경제인을 가정하죠. 경제학은 연역적이죠. 규범적이죠. 최고의 큰 걸 고르니까. 그리고 매몰 단점이 뭐냐면 매몰 비용을 고려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가장 큰 단점이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마트에서 10박스 한번 다 까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쫓겨납니다. 자, 만족 모형은 이런 거예요. 가서 뒤죽뒤죽 이 정도면 됐잖아. 형 이 정도면 됐잖아. 오케이 그 됐다 가자.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어느 정도 만족대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귀납적, 경업적, 보수적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만족의 기준이 뭐다는 거예요. 점증 모형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접근이거든요. 정치적 접근, 타협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 다원주의, 귀납적, 현실적 이 정도면 기존 플러스 알파예요. 이런 건 뭐냐면 기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플러스 알파. 오케이? 엄마가 산 것보다 크면 돼. 얘는 목표와 수단도 바뀔 수 있습니다. 목표와 수단 분석이 아니다. 즉 목표도 현실에서 수단과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혼합은 1 더하기 3은 혼합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10박스가 있으면 이 10박스를 대충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0박스가 있죠? 10박스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10박스 있다 그럴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박. 10박스가 있다 그럴게요. 일단은 10박스를 대충을 다 봐요. 대충을. 그래서 근본 결정은 다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박스가 괜찮은 것 같아. 이 세 번째 박스를 꼼꼼하게 봐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혼합 탐사 모형 되겠습니다. 최적 모형은 딱 이거예요. 나는 직관을 보니까 이 밑이 싱싱한 거를 넣어뒀을 것 같아. 그럼 이 밑에 걸 까내서 그 중에서 이제 직관을 통해서 큰 방향을 튼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거는 우리 초합리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규범적 초항적 활류 중시 정치 합리성 강화. 하지만 이걸 너무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직관을 탁 활용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과 어떻게 다 보니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방향을 탁 바꿔요.
그러면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럼 한정된 범위에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비현실성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최종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집단 차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집단 차원에? 집단 차원. 자, 회사 모형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면 여러분 완전한 해결을 위하면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갈등의 불완전한 준해결을 강조합니다. 준해결. 그 다음에 절차를 강조해야 되고 책임지기 싫어해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문제 중심 탐색. 문제가 터지면 그걸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쓰레기통 모형은 현실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우연히 결정된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게 뭐냐면 쓰레기통이 있죠. 조금만 줄게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직화된 안에 막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우리 막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오케이? 문, 해, 참, 선이 막 그러다가 우연하게 딱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 균형이 아니라 딱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 해, 참, 선, 문제 흐름, 해결책 흐름, 참여자 흐름, 선택 기회 흐름이 우연히 탁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적 관계, 이건 대학사회를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앨리스는요, 쿠바 미사일 사태입니다. 쿠바 미사일.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모델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델 2, 조직 과정 모형. 모델 3, 관료 정치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이제 우리 온도 같은 거 봐봐요. 자, 27도를 맞춰놓거든요. 27도보다 떨어지면 히터가 붕 나옵니다. 높아지면 안 나와요. 떨어지면 붕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27도로 사르륵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여러분,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못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딱 한정적 변수만 보고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적응적 의사결정이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도구적 학습,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류를 하고 시행착오에서 환류까지 거치고 이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다리 생각합니다. 양다리. A도 100만큼 좋고 B도 100만큼 좋아요. 근데 들켰어. 오빠 한 명을 선택하세요. 선택 불가피성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딜레마입니다. 정책적으로. 한마디로 효율성도 중요하고 형평성도 중요하면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모형들도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크게 뭔지 알면 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가자. 자, 옳지 않는 것. 만족 모형은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제한된 합리성 만족할 만한 맞고요. 최적 모형입니다. 여러분, 비정형적인 정책 결정 시에 창의성과 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고도의 불확실성한 조직 상황, 맞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황에서 정책 결정 양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현실 적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료 정치 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 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미루신다.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틀렸는데 한번 보세요. 앨리스 모형의 모델 1이 뭐라고요? 모델 1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델 1이 2가 조직과정 모형, 모델 3이 관료정치 모형. 한번 그려볼게요. 합리 모형은 이거예요. 미국에 같으면 그 당시 케네디죠. 최고의 지도자가 의사결정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조직과정 모형은 여기 있는 가장 밑에 있는 해안 봉선에 있는 해군 부대들을 설명했는 거고요. 자, 관료정치는 위로 올릴게요. 관료정치는 여기 그릴게요. 관료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사람들 있잖아요. 고위 관료들. 얘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본 겁니다. 모델 3은.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각각 동상이몽이죠. 각각 생각이 달라요. 각각 생각이. 각각 얘는 동그라미 생각, 얘는 네모 생각, 얘는 세모 생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 해결을 선택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각각 선택을 한다. 다른 생각. 이렇게 타협. 그 다음에 합산과 떨어진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점증 모형은 정책 접근이죠. 정책 결정 과정의 약간의 향상, 기존 플러스 알파,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 이게 타협 조정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 보실게요. 2번. 자,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앨리슨 모형입니다. 앨리슨 모형 가자. 앨리슨은 조직 과정 모형. 조직은 여러분 가장 밑에 들이죠. 잘 봐요.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 이거는 뭐예요? 자, 우리 위에서 바로 배웠죠? 여기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관료들이 정치한다라는 조직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료 정치 모형 되겠습니다. 조직 과정은 요 밑에 애들 말하죠. 여기 얘들 말하는 거. 그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이거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무슨 모형? 회사 모형 됩니다. 회사 모형이 학습 조직인 거고요.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점증 모형은 정책단의 선택과 가치 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판단하고 선택은 분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 접근, 타협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만족 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합의했는지. 노. 만족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노. 자, 혼합 주사 모형은 비정액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최종 모형 되겠습니다. 최종 모형. 자, 위에는 이제 그게 점증 모형 돼야 되는 거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될 문장 OX로 갑니다. 자, 가볼게요.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여러분 요 근본하고 세부란 단어가 나요. 만족이 아니라 뭐죠? X입니다. 혼합 탐사 모형이다.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 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합리 모형. 그 다음 이거는 무슨 모형? 점증 모형.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X 되겠습니다. 갈등의 준의 결과 SRP의 활용은 최종 모형 절차대로 하자. 무슨 모형? 회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의 준의 결 SOP 나오는 순간 회사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버네틱스입니다.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수정이 완료되는 모형으로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죠. X 되겠습니다. 유용하다. 그냥 유용. 왜요? 그냥 27도 같으면 27도보다 온도가 떨어지면 바람이 붕 나오잖아요. 높아지면 안 나오다가 떨어지면 붕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종 모형은 누구죠? 드로 되겠습니다. 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메타 정책 결정 단계, 그 다음에 후정책 결정 단계 이렇게 나뉜다고. 후정책 결정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들어가 한 정착이 한 3천 정도는 되죠. 여기서 보통 직관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초합리성을 많이 쓰죠. 초합리성 직관으로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야 옳은 결정이야 잘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요 초합리성으로 팍 방향을 바꾸니까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한정된 데서 다 보면 되니까 합리 모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모형은 1960년대 미국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다. 이건 뭐예요? 앨리슨입니다. 앨리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앨리슨 모형이 미국 쿠바 미사일이 미군의
최대의 군사력을 동원했는 게 이제 미국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이제 다른 나라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잡아온 사건 있죠.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이후에 최대의 병력을 동원했다. 이때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때입니다. 오케이 갑니다. 뭐뭐는 아우 끝났네요.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유형 절차를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무슨 모형이에요? 요게 바로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여러분 회사는 완전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준해결. 문제 없으면 돼. 완전한 해결하면 한쪽 옷 벗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탐색. 문제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걸 추가하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SOP, 표준 유형 절차를 활용한다까지 보시면 돼요. 절차대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한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쭉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합리 모형, 사가 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사가 제일 큰 거 싹 다 고른다. 합리 모형.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된다. 만족 모형. 기존 플러스 알파 점증 모형. 1 더하기 3은 혼합 모형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본하고 세부라는 게 나오고요. 직관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건 최적 모형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단천입니다. 이 만족 모형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만족 모형을 집단천에 가져와서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는 준해결, SOP, 불확실성 회피, 문제중심 탐색. 요 키워드를 딱 넣어주고요. 쓰리톤, 문, 해, 참선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앨리슨, 사이버네틱스, 정책 딜레마 이런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 6번째 테마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도 보고 OX도 보고 키워드도 보면요. 테마가 딱딱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공부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OX 키워드를 통해서 확장까지 했는 거고요.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걸 알고요. 내용을 딱 배우시면 여러분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테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